같이 사는 사람도 내 의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줬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고 1순위가, 그 다음 게 자식관계입니다. 이건 뗄 수 없는, 자식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부부관계는 굉장히 영촌이라고 해서 촌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뜻은, 촌수가 없다는 뜻은 가장 가깝다는 것도 되고, 돌아서 가게 되면 가장 먼 곳이 0입니다. 0에서 0은, 바로 0에서 0을 바라보면 1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지만, 뒤돌아서서 등을 대고 0을 쳐다보려면 그렇게 먼 거리가 없어요. 숫자로서는 제일 먼 숫자를 돌아가야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얘기하는 대로 죽을 때는 한 이불 속에서 부부로 지내지만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는데, 헤어지면 남남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요전에 내가 누구 만나서도 그런 소리 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르지. 다른 건데, 다르다고 생각 않고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돼요. 남편이나 또는 와이프가 뭔가 뭐 하는 것이 나하고는 막 틀려. 그리고 하는 것이 틀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어딨냐고, 엉터리 같은 행동 말라고. 엉터리 같은 행동이라는 소리는 틀리다 소리거든요. 틀린 게 아니고 사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와이프는 저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남편은 저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라고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다르니까. 벌써 남자 여자가 다르고,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또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다 다르고, 유전자뿐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나가 다르고, 전부 우리는 나라고 했습니다. 나가 다르고. 다를 수밖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해결이 잘 되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지. 나는 맞은데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부정적이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 중에 사실은 최면광 하나로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냐면, 그전에 없는 책인데 왜 만들었냐면, 치료를 받으러 오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하고 얘기를 쭉 해보니까 병을 고치러 상담하러 왔으면 그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느냐, 잘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순서인데, 옳은데,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물론 돈을 들고, 그러니까 원 세션 치료에 200불을 내고서도 그런 것입니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간다고 그럴까? 자기가 낮춰진다고 그럴까? 쪽팔린다고 그럴까?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하고 그냥 부풀려서, 자기만 부풀려서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못 살겠다 그러면 스트레스 준 것은 100% 부풀리고, 왜 스트레스를 그 사람이 나한테 줄까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남편이 나만 보면 그냥 속상한 얘기만 자꾸 얘기해. 보자마자 속상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이유를, 물론 그것이 나쁘지, 좋지 않게는 기분 나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야 볼 필요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만나면 저렇게 얘기할까? 처음 제가 여러분 피부에 안 닿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결혼하고 연애기간을 몇 년 거쳤던, 결혼하고서 한 5, 6년간은 괜찮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5, 6년 동안은 자식을 생산하고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다르다 보더라도 그 초기에는 굉장히 금슬이 좋습니다. 그러다 5, 6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쫙 띄는데 뭐 콩깍지가 벗어지는데 보니까 싹 다른 거야. 나하고는 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할까를 나로부터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걸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평소에 어떻다든지 또는 그것도 평소에 어떻든 그 아무 이유가 없으면 오늘 기분이 나쁜가? 까지 생각을 쭉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수도 간혹 있어요. 속상해서 집에 와서 하는 수도 있는데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은 밖에 나가서 속상했구나, 그래서 투정 부리는구나. 그 속상해서 하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그런다면 남편 보고 자기 위로해달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럼 아주 좋은 기회야.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면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어쩌고저쩌고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내가 다 쫓아가서 내가 같이 싸워줄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해줘도 마음이 확 풀리죠. 근데 그건 생각 않고 자기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해서 밖에서 뭐 뺨 맞고 누구한테 눈을 기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해결 실마리가 없죠.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해 보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전에 내가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와이프를 데려왔어요. 건장하고 잘생겼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젊을 때는 진짜 잘생긴 남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재혼했다고 그럽니다. 간호원인데 와이프가, 간호원도 나이가 70 됐지만 그 얼굴로 봐서 젊을 때는 뭐 여러분만큼 그게 아름다웠을 것 같대. 그러니까 또 결혼했겠지. 재혼도 했겠지. 근데 간호원을 여기 와서 한 30년 이렇게 할 정도면, 그때 당시 간호학교는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은 한국에서 간호학교는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미국하고도 다르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수준이나, 물론 지적인 수준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데려왔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나보고 슬쩍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데려와서는 꼭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 사람들 치료 잘 해달라 그래요. 근데 나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저 사람이 당신 얘기대로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면 왜 이상했을까?
왜 이상해졌을까? 당신 때문이 아닌가? 사실은요, 부부간의 어느 한쪽이 정신질환을 알면, 우리는 질환이라고 안 씁니다. 그냥 마음의 병이죠. 뭐 우울증을 알면, 우울증을 준 근원,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90%가 남편입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래. 밖에서 받는 게 아니야. 남편이 문제 있을 경우에 조사하니까 90%가 여자예요. 와이프예요, 와이프. 원래 그렇습니다. 아들이 앓는 많은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문제 중에, 마음의 문제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80% 이상입니다. 물론 왕따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 80%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병을 줍니다. 병의 원인이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관계없는데 왜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겠어요? 안 하지. 얘기하려고 관계없으면 안 해버리죠. 저 사람은 내가 말을 섞였어. 그러고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먼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이게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생각에 딱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웃기만 했죠. 근데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남편을 좀 나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치료할 때는 부부간이나 가족이 오면 분리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최면 치료에 오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인이 다 나오거든. 근데 그 관계가 나오니까 근데 같이 온 가족은 같이 있고 싶어요. 자기에 관한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 나올 것 같다는 뜻은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내보내라고 했어요. 내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무실 거기에 문틈에다 대고 내 방이 좀 구석방이 있거든요. 막 문틈에 대고 이게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이제 최면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담을 했더니 간호원 와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중간에 아들, 딸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이혼했는지는 얘기하는데 지금 사는 분하고는 제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럴만하게 생겼어. 둘 다 잘생겼거든요. 일단 첫순이가 서로 보기에 잘생기면 그게 첫순이가 오케이니까 잘생겼다고 해서 마음도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제 그 1순위가 우리말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건 뭐 누구나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요. 신원서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개인이나 누구나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 순서입니다. 신원서판. 먼저 몸매를 봅니다. 아름다움, 남자 같으면 남자다움, 그 사람은 언사, 말하는 것, 교양 수준, 배운 정도, 이게 배운 정도예요. 선은. 이건 배운 정도. 이건 판단력.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는가. 이게 판단력 보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신입니다. 그 사람 모습. 그 다음에 같이 말을 하게 되면 글 같은 거야 이것은 나중에 일이니까 볼 수 있으니까 말 속에 이것도 있지만 얘기 안 하면은 모르지.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오기 때문에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순서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첫 모습을 보고서
글쎄 100%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우리 꿈입니다. 꿈이지 현실적으로는 100%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면 보통 사람보다도 몇 배 정도 더 정밀한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보통 밖에서는,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독심술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읽는 기술이다 그러는데, 뭐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해서 나도 이거 한 대학 다닐 적에 가서 찾아가서 한번 들은 바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딱 보고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물질인 나가 물질인 몸속에서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나라고 그랬습니다. 비물질이 세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것은 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자관 차원이 이거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면 이게 별로가 안 되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 비물질 사이 문제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는데, 비물질이니까 비물질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전파를 발사합니다. 비물질이죠. 그러나 전자라는 물질입니다. 사실은. 근데 비물질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이런 물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라디오에서 바리콘으로 예를 들어 1650을 딱 잡으면 서울방송이 나옵니다. 1540을 딱 맞추면 라디오 코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에는 그것을 강한 전류, 그걸 1540Hz라는 그 주파수를 그 사이클에 맞춰서 강한 전류를 흘리게 되면, 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안테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방송국이고, 강한 전류를 흐르게 되면, 강하게 되면 그 강한 전류 옆에는 자력이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력. 멀리 갈수록 약하겠지. 그러니까 강할수록 자력은 멀리 갑니다. 아주 약하지만 지구 한 바퀴도 돌수 우주까지 나가는 거니까. 이 자력을 잡을 수만 있으면 우리 라디오 듣듯이 듣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 내가 나의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면 뇌에다가, 마음을 통해서 뇌에다가 명령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에서는 신경을 통해서 입술, 혀,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전 몸에다 다 필요한데 연결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몸짓도 하고, 다. 근데 브레인에서 말단부까지는 이게 전기로 갑니다. 전기 신호. 전기로 해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약한 전기지만 전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몸에서도 자기가 일어납니다. 특히 뇌에서. 뇌는 완전히 신경 덩어리잖아요. 200억 개의 신경 덩어리. 거기에서 계속, 이제 사람마다 사이클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저 병원에서 뇌파도 검사하죠? 뇌파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뇌파가 일종의 방송파는 똑같아. 이것을 잡는 기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딱 맞추면 지금 무슨 생각한다고는 자체가 말은 안 해도 생각은 생각이라고 보면 이미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여기 나타나요. 기계를 아직 만든 일이 없지만 특수하게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몰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한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을 뜻을 뭔가 저 사람이 뭐 하겠지 하는 걸 미리 알아낸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상호 서로 주고받을 때 텔레파시라고 하는데 상호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이 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한쪽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쪽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몰라.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50대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꼼짝없이 집에만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냐.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사랑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나한테 온 와이프 데려온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텔레파시 문제인데 그 와이프는 그 사람이 나보고 호소를 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몇 번에 어떤 마켓에 갔었는데 어떤 여자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갔었는데 와이프가 거기를 나타났더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왜 이렇게 묻냐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와이프가 나타날 장소도 아니고 한 번 그 사람이 와본 적도 없고 올 이유도 없고 전혀 뭔지 올 일도 없고 관계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왔더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마 와이프는 스스로 모르지만 당신의 뇌파를 잡는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냥 소간 하고 싶어서 온 곳이 여기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친구하고 전화하려고 어떻게 생각하고 전화하고 어쩌고 그러면 귀신같이 다 안답니다. 그 본인 얘기하래요. 귀신같이 안 돼. 전화하려고 생각한 것까지 안 돼. 해지도 안 했는데 와서 다 뭐라고 한대. 아마 그 와이프는 그게 옳으냐 그르냐 떠나서 아마 내 남편의 뇌파를 잡는 능력이 탁월하고 정확히 사이클을 맞추고 있으니까 생각을 읽는 거야. 그냥 아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와이프 뇌파를 잡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의도대로 해야지. 절대 거짓말 못하니까. 그래서 기본 과정 공부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다른 사람 왔을 때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오면 와이프가 데려오든지 와이프 허락을 받고 와야 됩니다. 나 공부로 가니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와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을 한번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와이프 보고 이거 좀 배우라고 해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이런 학문을 배우면요. 굉장히 좋게 써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초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런 초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최면 원리를 잘 배우면 진짜 다른 사람을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도 그냥 뭐 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남자가 카톡이 왔는데 얼마 전이야. 지금 TV를 깨뜨렸습니다. 뭘 던졌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막 성질이 나서 그냥 텔레비전을 깨고 나무로 찢겨졌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다음날 들으니까 성질 나니까. 뭔가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대. 잘못한 거야. 당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 생각을 읽고 있으니까 허튼 생각 말고, 허튼 생각하면 항상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그러면 만들 방법이 있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초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그 방면으로 전기를 하면 조금은 이루어집니다. 조금 이루어져. 그게요. 이해가 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자 얘기해 온 그 와이프 데려온 그 사람, 와이프가 얘기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왜 왔냐? 그럼 당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싱크대에서 뭐 그릇만 씻어도 저거 한대. 그 사람 등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등치가 이렇게 큰데 등치하고는 다르대. 뭐만 하는 것, 밥 오는 데도 와서 음식 오는 데 와서 쳐다보고 뭐라고 하고, 그것이 또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은 이유도 있겠지. 듣고 싶어져도 괜찮지. 그럼 그것도 잘할 수 있는데 일단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으니까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일단 듣기 싫은 것도 결국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문제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전에 뭔가를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 왔으니까 일단 치료를 받고 또 마음속에 들어있는 안정도 시키고 그럴 테니까 일단 치료를 받으시고 남편이 치료를 받아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 그 다음에 부인도 한 번 더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와이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치매 아니야. 치매 아닌데 치매로 등록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치매로 등록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호자가 꼭 따라야 되고 운전면허도 필수돼 버려요. 그래서 운전도 할 수 없고 혼자 아무데도 못 나간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대. 그렇게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변형이 돼서 그런가? 너무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형된 사랑, 이건 무섭습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것 같아도 변형된 사랑, 그것도 사랑인데 무서워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지만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니까. 어쨌든 서로 사이에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도 연습을 하면 되더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대강은 짐작을 해요. 저는 누구나 만나든지 간에 말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해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구나 하는 걸 대강 알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상담은 나로서의 그게 필요한 게 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필요해. 이게 와이프하고 문제, 허즈번하고 문제, 아들, 딸하고 문제. 지금 배우는 어떤 중년 그 여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자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 타둑거리고 막 해줬는데, 너무나 그냥 마음이 어떻게 안 돼서 막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99번 잘하고 한 번 못 해버리면 99번이 무효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99번이 무효, 실제로. 99번 잘하다가 한 번 못 해버리면 무효예요. 다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한 번을 못 참아서 그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데, 저는 이걸 배운 지가 벌써 50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50대. 한 20대 그 대학 다닐 때 이 공부를 내가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줬더라면 능력 있는 정치인이 됐을 겁니다. 난 정치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독심술 하는데도 쫓아다니고 심리학 공부 너무 했는데, 결국은 여기 가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세상을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마음을 읽는 것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이 기본은 신체 언어입니다. 그냥 하는 말은 일반 의식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꾸며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준 자기와 관계 있는 나쁜 사람을 아주 나쁘게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 소리 듣고서 그대로 판단하면 옳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는 일반 의식이,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하는 소리는 그냥 들어줘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하지, 아, 저 사람이 스트레스 다른 사람 주는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덜 나쁠 수도 있지만 덜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건 기본은,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기하고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느냐?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잠재의식이죠. 나입니다, 나. 비물질인 내가 잠재의식이 브레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말 안 씁니다. 잠재의식적인 행동.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건 100% 진실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세히 관찰하면. 이것도 관찰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흘러서 넘길 수가 있는데, 잘 유심히 또 관심 있게 보면 쉽게 보여요.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쭉 하는 중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을 할 적에 그 사람이 발을 이렇게 했다든지 오른손을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내가 물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뭘 대답할 적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면, 말로는 부정적으로 대답했지만 손짓은 앞에 봤을 때 그런 손짓을 했다면, 아, 말은 부정적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꺼지던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요거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듣고서 아이고 그 남편 굉장히 나쁜 놈이네. 그 부인 앞에서도 그런 나쁜 놈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남편을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뭔가 자기한테 흡족하니 안 해주니까 불평을 말할 뿐이야. 그런 거지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
누가 꼭 내 마음같이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남편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야, 저 사람 얘기해주는 나를 향해서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생각대로 대답 안 는다고 막 표정 부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래요. 그 다음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본인 입으로. 실제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무나 만나서 나쁘다고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에게는 얘기 않지 필요한 사람에게는 얘기하죠. 이게 심각한 경우야. 진짜 이제 그렇게 그런 관계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하는데 꼭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무주 하나님도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마라 그런 대목은 없어. 될 수 있으면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다르면 대상을 따로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는 대상을 비슷한 대상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갈라섰다고 해서 원수되냐.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돼. 영촌이니까 거꾸로 등 돌아서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 근데 그래야 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면 나이는 똑같은 인격체인데 저 사람은 나를 못마땅하게 일이고 나는 저 사람이 못마땅해서 헤어진다면 거꾸로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상처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상처가 잘 치유되고 잘 살았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하고 서로 기도하고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사람 만났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나보다 좋은 사람이어야 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런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야. 나하고는 그랬지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났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서 잘 산다면 잘 됐네.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서로 헤어진 뒤에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사도 마시고 상의도 하고 그런다고.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그런 건 합리적입니다. 동양 사람은 우리 동양인들은 이런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행동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 행동에 대해 관찰을 해야 돼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적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 그게 있어요.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하고. 이걸 기반으로. 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하고 통하려면 그냥 내가 먼저 내 말하고 그냥 무조건 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처음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뇌파 안에, 사이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접근, 뭐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했던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가까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은 그냥 말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진실로 가까워져야 돼. 그러려면 말로만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행동, 그 사람의 행동, 그렇죠? 상대편의 행동, 이걸 갖다가 행동을 몸짓이라고
무의식적인 몸짓입니다. 몸짓. 상대편은 몸짓과 나의 몸짓을 맞춰야 돼. 내가 상대편의 몸짓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짓을 이용해서 반응해줘야 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했다면 나도 얘기 도중에 아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말하자면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의식적으로 한 거지만 상대편은 얼뜻 보기에 나와 행동 교육이 같네? 그러니까 몸짓,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인 행동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게 느껴요. 아, 나와 같은 과네? 같은 과라는 말 있죠? 같은 과. 과가 같네? 이렇게 느낀다고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아, 나하고 같은 과네? 이제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를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맞춰줘야 돼.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속으로. 두 번째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돼. 이제. 그냥 이걸 하루 만에 만나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많이 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런 몸짓을 해주니까 좋아졌어. 다음에도 만나서 또 그런 몸짓을 했어. 완벽해졌죠? 그 다음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신호를 보낼 차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신호를 내가 받아야 되고 그 신호에 따라서 텔레파시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신호를 보내야 돼요. 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나의 방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방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상대편은 나의 영역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춘 남녀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간에 또는 자식관계, 친구,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러분도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지만 사업을 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사업도 실패하게 됩니다.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잘 선정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아무나 지수 있다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말 몇 마디 해보려고 어디 사는가 물어보려고 인터뷰를 하려면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 그만. 인터뷰를 하려면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일단 내가 하나 그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금방 내보낸다는 것도 그렇잖아. 금방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활에 걸린 문제인데 내가 금방 내보내는 사람도 참 많아요. 차라리 채용을 않던가 했으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야 여기 와서 난 참 일하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건 그 오너로서 그게 임무고 그렇게 해줘야 자기가 돈을 벌어요. 사실은. 어쨌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을 어떻게 하는가,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말도 이것은 하나 몸짓이지만 그 다음 말도 있어요. 말도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 틀리는 게 아니라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하는 소리는
자, 파란 하늘에 흰구름이 뭉게뭉게 떠갑니다. 상상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시각적인 사람입니다. 자, 헬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죠? 그러면 시각적이지만 헬기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 사람은 청각적인 사람입니다. 예, 청각에 관한 얘기하면 청각. 그래서 시각적인 사람은 시각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과가 되지. 같은 과라는 게 중요해요. 같은 과라는 것은 이제 동료의식이거든. 유대감을 일으키는 중요한 토대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뭔가 통한다. 뭔가 통한다. 그렇지. 같은 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청각 유형의 말을 하느냐, 시각 유형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맞춰야 되고. 사람 마음을 읽는 데는 그냥 아무렇게나 딱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지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정도 공부 않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안 가르쳐도 그 사람 보면 이거 다 알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체계적이지는 못해. 그러나 그런 능력이 특별하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배우면 그런 초능력까지는 아니라도 능력은 될 수가 있어요. 능력은.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걸 잘 배워두면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주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사람은 기회를 잡는다고 그러죠. 기회는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거지 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없습니다. 찬스, 기회라는 시는 앞에만 머리가 있고 옛날 중국 꼬마들 변발하듯이 뒤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왔을 때 찬스를 잡아야지 내 옆을 지나간 뒤에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앞에 왔을 때 잡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기회인지는 알았는데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잡을 여건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기회를 잡으려면 이런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난 모르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는 그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에 관한 다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에 대한 것은 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고, 첫째,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성공적인 사람이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하는데 운이 좋죠. 그러나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와. 잡느냐 못 잡느냐 문제였지. 그 사람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고생하고 오는 사람 보면 수없이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았어. 뭐 배운 것도 없고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공부만 잘했다고 해서 꼭 훌륭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20대는 여러분 더 먹었을 수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선생님들이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잘 산다, 그 소리 듣고 살았어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잘한 축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걸 보면 차사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내가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못 살고 있는 거야. 정직하게 판단하더라도 공부를 한 그 횟수나 그걸 보면 공부도 엄청 많이 했죠. 노력도 엄청 많이 했죠. 그런데 요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고 그래야 복 받습니다. 훌륭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법니다. 목사님 어떤 나 친은 은퇴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소리 했어요. 그 전에 나는 선생님하고 목사님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면 부자 되고 잘 산다고 해서 정말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공부도 무척 많이 했는데 그 소리를 누구 했냐면 새벽에 내가 배달한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도 같이 하거든. 그 목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나는 틀렸습니다. 목사님 틀린 거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아무리 보세요. 내가 지금 17, 18, 거의 20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걸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큼 노력한다고는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 1시부터 5시, 6시까지 한다면 그것도 1, 2년 아니고 노력 무지하게 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 착하냐? 한 집도 안 빠지고 비오나 눈이 오나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성실을 걸 수가 없잖아요. 성실치 않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아파도 소용없어. 아파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배운 대로라면 큰 부자는 그만두고 또 몇 억짜리 아파트는 갖고 살고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금도 이거 하고 있는 거 보면 선생님도 잘못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지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서로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그냥 정색으로 항의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웃더라고요. 맞거든. 그런데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기회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온 기회를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앞에 수없이 지나간 기회를 내가 못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것도 있고 못 잡은 것도 있어. 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2년.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어떤 사람이 서울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네가 갈라냐? 지금 어차피 내가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갔더라면 내 생각에 그때 갔더라면 거기서 열심히 배워서 오히려 한국에서 더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내가 쳤습니다. 나 안 한다. 학교 갈란다. 그때 서울로 갔으면 야간 학교라도 보내줬을 거라고 거기서 고등학교. 야간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다닐 수 야간 대학도 있고 그런데 서울에는. 근데 그걸 내 교육을 못 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한의사가 돼야 될 운명인지 모르는데 해야 되는데 미국에 와서까지 했잖아요. 50년 전에 그 결정을 내가 했더라면 50년 이전이지 15살 때니까 그때 55년 전에 그걸 했더라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 거다. 어차피
피운명적으로 같이 하는 그 틀은 같은가 봐요. 한의사를 같은 한의사를 하더라도 유명하고 돈을 버는 한의가 되느냐, 중간이 되느냐, 뭐 시원찮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 내가 탓이거든요. 그게 이제 운명이고 사주팔자에서 이게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갭에서 나는 위에 들어가는 갭이 올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너 보내준다고. 너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배우면, 왜 그러냐면 그 한의원에서는 머리 나쁜 사람보다 좋아야 빨리빨리 한문도 가르치고 써먹으니까, 그래서 나를 추천하려고 했던가 봐. 근데 내가 갔더라면 지금보다는 어땠을까? 뭐 지금보다 나쁠 수도 있고 또 그래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기회라는 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 문제. 기회가 온 것으로 알았는데도 내가 안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뒤에는 많은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모르고 지나친 것도 많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몰랐어. 근데 지난 뒤에 생각해야 소용없어요. 못 잡으니까. 기회라는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배우는 것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고, 이 손아귀에 넣는다는 그 표현을 나쁜 쪽으로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 의도대로 내 직원을 채용해도 나 의도대로 돌아가게 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하려면 내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이 와서 아이고 사장님 생각이 어때요? 나한테 아양 떨고 그래야 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절대로 회사 발전 못합니다. 아양 떨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짓 하거든. 사장이 나서서 예를 들어 직원들과 이런 소통을 하는 거야. 사장님하고 나하고 같은 유형이네? 같은 과야. 같은 과라는 것은 속일 수도 없어. 나하고 달라야 속이지. 같은 사람은 서로 알아버리니까 속이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사람과 관계거든요. 세상은 사람과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고 나서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다 했을 때, 물론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후각을 위한 소통 기술도 있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배웠으니까, 이 기본을 배웠어요. 전문학교 배웠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찬스를 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96페이지, 지난번에 97페이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 이번 학기에는 거짓말 판별하기, 속임수에 대처하는 기술. 참 이거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꼭 알아내려고 해서가 아니고, 나의 관계된 일이라면 중요하죠. 저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내가 속지. 알고 속아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속는 사람은 멍청이 바보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고 속으면 바보고, 알고도 속아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래? 그렇게 해주는 건 괜찮아.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쉽게 친해지는 거, 이거 필요하죠? 대화를 물꼬를 트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은 수강생
이렇게 초청해다 놓고 다방에서 한 1년 동안 이걸 연습했다고 그랬습니다. 1년 하면서 얻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아하,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상대편 말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거 한 가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으면 상대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상대편의 얘기를 하려고. 어디서 만났을 때도 내 얘기, 내 말 좀,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그게 아니고, 네 얘기 좀 듣고 싶다. 어디, 내봐라. 그래야지. 내 말 좀 들으라고 막 말을 끊어요. 그럼 좋은 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아까 그랬죠? 다르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 그러니까 틀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와이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지. 나와 다른 거지. 내 남편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거지. 다르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해가 가요. 남편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다 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사상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유형으로 봤을 때 오늘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것은 밖에서 좀 기분 나빠서 들어왔네. 이렇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쉬워져, 그게. 그러면 쉬워져, 풀리기가 쉬운데, 당신은 나만 보면 짜증내고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거기서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을 때, TV를 부수고, 막, 냄비가 날아가고 하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발단은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전번에 한의사 부부인데 젊은 한의과 대학 다니는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참 사랑한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참 뭔가 마음에 안 맞대.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도 화장실 들어서 아무 데나 탁 놓고 치아 뚝 쪄서는 놓고 여자들은 계속 놓잖아요. 꼭 쪄서 놓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서서 남자들 오줌 싸니까 오줌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튀긴다고 사실은 그것도 나도 마찬가지면서 나도 집에서 앉아서 싸웁니다. 소싸보니까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튀기더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와이프 눈에는 딱 보이는 거야. 그게 튀긴 방울이.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힘들지. 그래서 내가 앉아서 싸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문제, 최초의 발달 문제가 그런 문제가 틀리더라고. 이 사람하고 살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또 전생에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다고 왔어요. 이건 전생 문제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문제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남자는 수건 닦고 저쪽으로 그냥 집어 던지고 치아 꽉 짜서 그냥 놓고 꽉 짜서 다음에도 꽉 짜면 또 나오니까 없을 때는 짜지만 그 일일이 뭐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사람 특성에 따라서. 근데 그런 특성이 안 맞으면 거기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은 유대감을 형성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대감이라는 건, 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 요관학습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한 언어적, 비언어적 도구들을 종합해서 이미 그 도구들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지난 학기에 종합하여 활용하는, 이번 학기는 활용하는 소통 기술입니다. 첫째로 유대감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아까 같은 과, 이 유대감이거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네? 유대감이 형성이 돼야 연애도 시작이 되고 친구도 되고 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어요.